화성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양풍이 대기를 초당 약 100g씩 뜯어가고 있는 거예요. 1분에 6kg, 하루에 8.64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그리고 이게 수십억 년째 계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지구도 같은 태양 아래 있잖아요. 지구도 같은 태양풍을 맞고 있을 텐데 왜 지구의 대기는 멀쩡한 걸까요?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금성은 어떨까요? 지구보다 태양에 더 가까운데 표면 온도가 평균 약 465도씨입니다. 납이 녹는 온도가 약 327도씨거든요. 금성 표면에 납 덩어리를 내려놓으면 액체처럼 흘러내린다는 뜻이에요. 그 뜨거운 행성이 한때는 우리 지구와 비슷한 조건으로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아셨나요? 새 행성, 지구와 금성과 화성, 약 45억 46억 년 전 같은 태양계의 원시 성운 물질에서 비슷한 조건으로 만들어진 암석형 행성입니다. 같은 재료로 같은 공장에서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형제 행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 행성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생명이 넘치는 파란 행성, 하나는 납도 녹여버리는 지옥 같은 행성, 하나는 대기도 물도 사라진 붉은 사막. 무엇이 이 세 행성을 이토록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답을 찾아갑니다. 자기장, 한구조론, 물, 대기의 진화라는 네 가지 열쇠를 가지고 새 행성의 운명이 갈라진 순간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교과서에서 배우는 건조한 설명이 아니라 수십억 년에 걸친 행성들의 드라마로요.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지구에 사는 게 얼마나 절묘한 조건의 산물인지 느껴지실 거예요. 먼저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해요. 약 45억, 46억 년 전이요. 우주 공간에 거대한 가스와 먼지의 구름이 있었습니다. 이 구름이 중력으로 뭉치면서 태양이 만들어지고 태양 주변을 도는 원반 모양의 물질들이 서로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행성들이 탄생했어요. 지구도, 금성도, 화성도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암석형 행성들입니다. 이 세 행성은 처음에는 비슷한 조건의 원시 성운 물질에서 형성됐어요. 그러나 딱 하나 처음부터 달랐던 게 있었습니다.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예요. 금성은 태양에서 약 0.72 AU, 지구는 약 1.AU, 화성은 약 1.52 AU. AU 즉 천문 단위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평균 거리를 1로 놓은 단위입니다. 이 거리 차이는 곧 에너지 수신량 차이로 이어졌어요. 금성이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의 약 1.9배, 화성은 지구의 약 0.43배입니다. 금성은 지구보다 거의 2배나 많은 태양 에너지를 받고 화성은 절반도 안 되는 에너지를 받은 거예요. 이 차이가 새 행성의 운명을 완전히 결정한 걸까요? 아니에요. 거리는 중요한 변수였지만 그것만이 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결정적인 것들이 숨어 있었어요. 자기장의 유무, 판구조론의 작동 여부, 그리고 물과 대기가 어떻게 유지되거나 사라졌느냐. 이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새 행성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핵심으로 지구가 가진 비밀 무기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구를 감싸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방어막은 대기권이나 오존층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바깥에 존재하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자기장이에요. 지구는 내부 깊숙이 액체 외핵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액체 외핵은 쇠와 니켈 등으로 이루어진 금속 물질인데 지구가 자전하면서 이 물질이 대류 운동을 합니다. 마치 물이 끓는 냄비 속에서 뜨거운 물이 위로 올라오고 식은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요. 이 대류 운동이 전류를 만들고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구 표면 기준으로 이 자기장의 세기는 평균 약 25에서 65 마이크로테슬라 수준입니다. 이 자기장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태양이 끊임없이 쏟아내는 태양풍을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태양풍은 고에너지 입자들의 흐름인데 이 입자들이 행성 대기에 직접 부딪히면 대기 분자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장은 이 입자들의 방향을 휘게 만들어서 대기가 직접 공격받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다면 화성은 어떨까요? 화성에는 현재 전지구적 자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풍이 화성 대기에 직접 닿아요. 나사의 메이븐 탐사선이 직접 측정한 결과 태양풍은 화성 대기의 이온을 초당 약 100g 속도로 계속 제거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끊임없는 증발이에요. 초당 100g이면 하루에 약 8.64톤입니다. 1년이면 3,000톤이 넘는 양이 우주 공간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약 35억에서 40억 년 동안 계속됐다면요? 화성의 대기가 지금처럼 얇아진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단서가 발견됩니다. 화성의 지각 일부에는 지금도 자기장의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마스 글로벌 서베이어 탐사선의 자력계가 측정했는데 화성 지각의 줄무늬 형태의 잔류 자기가 존재한다라는 게 확인됐어요. 이건 약 40억 년 이전에는 화성도 자체 자기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시사합니다. 화성도 처음엔 지구처럼 자기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그 자기장이 사라졌고 그 이후 대기가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한 거죠. 왜 화성의 자기장이 사라졌을까요? 지구보다 작은 화성은 내부가 더 빨리 식었고 그로 인해 외핵의 대류 운동이 멈췄을 가능성이 유력한 가설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타이밍과 메커니즘은 아직도 연구 중이에요. 자기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방패. 지구는 이걸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화성은 이렇습니다. 이 차이가 두 행성의 대기와 물의 운명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 결정적인 분기점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장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구에는 또 다른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행성 전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작동하는 시스템이에요. 지구의 표면은 고정돼 있지 않아요. 지각이 여러 개의 커다란 판으로 나뉘어 있고 이 판들이 아주 천천히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판구조론이에요. 근데 이 움직임이 왜 중요하냐고요? 단순히 지진이나 화산을 만들어서가 아니에요. 판구조론은 지구의 기후를 수억 년 단위로 조절하는 거대한 온도 조절 장치 역할을 합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쌓이면 온실 효과가 강해져서 지구가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비가 더 많이 내리게 되고 빗물이 암석과 반응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요. 이산화탄소를 품은 물질들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멘틀 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산 활동을 통해 이산화탄소가 다시 조금씩 대기로 방출되는 거예요. 이 순환을 탄소 규산염 순환이라고 합니다.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지면 자동으로 줄어들고 너무 적어지면 자동으로 보충되는 조절 시스템이에요. 물론 이건 수억 년 단위의 이야기이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기후변화와는 다릅니다. 그러면 금성은 어떨까요? 금성은 현재 전지구적 판구조론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각이 여러 판으로 쪼개져 움직이지 않아요. 대신 열점 화산 활동이나 과거 대규모 지각 재포장 사건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판구조론이 없다라는 건 탄소 규산염 순환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산화탄소 조절 장치가 없는 거죠. 그 결과 금성의 현재 대기는 약 96.5%가 이산화탄소입니다. 지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비율이 약 0.04%인 걸 생각하면 엄청난 차이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낸 온실 효과는 금성을 말 그대로 가마솥으로 만들었습니다. 표면 기압은 지구의 약 92배, 표면 온도는 평균 약 465도씨예요. 지구 대기압의 92배는 바다 수심 약 900m의 수압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금성 표면에 서 있다면 그 기압만으로도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판구조론이 없는 것이 금성의 운명을 가른 유일한 원인이냐고 물으신다라면 그건 아니에요. 판구조론의 부재가 이산화탄소 축적에 기여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금성 내부 구조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서 정확한 인과관계를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복잡한 요인들이 서로 얽혀 있는 거예요. 지구는 판구조론으로 숨을 쉬듯 이산화탄소를 조절하고 있는 반면 금성은 그 조절 기능이 없었고 대기는 점점 더 두꺼운 이산화탄소 담요를 걸치게 됐습니다. 그 담요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지금 상상하시는 바로 그대로예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반전이 남아있어요. 금성이 항상 이런 지옥이었던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화성 표면을 보면 뭔가 이상한 게 보입니다. 강이 흘렀던 흔적 같은 계곡들, 물이 쌓아놓은 것과 같은 삼각주 지형, 퇴적암층. 오늘날 화성은 평균 기온이 영하 60도씨에 대기압이 지구의 1%도 안 될 만큼 얇아서 액체물이 표면에 존재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왜 물이 흘렀던 흔적들이 남아있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약 35억 40억 년 전 화성이 지금보다 훨씬 따뜻하고 습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강 계곡 지형과 삼각주, 그리고 큐리오시티 로버가 탐사한 게일 크레이터의 퇴적층이에요. 한때 화성에는 강이 흐르고 호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시절 화성은 자기장도 있었고 두꺼운 대기도 있었고 액체물도 있었을 거예요. 지구와 꽤 비슷한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장이 사라지면서 태양풍이 대기를 벗겨냈고 대기가 얇아지면서 기압이 낮아졌고 기압이 낮아지자 물이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됐어요. 지표의 물은 증발하거나 얼어붙었습니다. 화성은 서서히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변해갔어요. 그러면 금성은 어떨까요? 금성에 물의 흔적이 있을까요? 금성 표면은 너무 뜨겁고 대기가 너무 두꺼워서 탐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소련의 베네라 탐사선들이 잠깐 착륙해서 데이터를 보내왔지만 금성 표면의 지질학적 역사를 자세히 알기엔 정보가 부족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시뮬레이션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웨이라는 연구팀이 2016년에 발표한 연구에서 초기 금성이 약 20억에서 30억 년 전까지 액체물과 온화한 기후를 가졌을 가능성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제시했어요. 만약 이게 맞다면 금성은 한때 지구와 놀랍도록 비슷한 행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 결과는 단일 연구팀의 시뮬레이션이고 직접 관측이나 지질학적 증거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 금성에 정말 바다가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특정 시뮬레이션 조건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행성 모두 어쩌면 비슷한 출발선에 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수십억 년이 지난 지금 지구에만 액체의 물이 존재하고 생명이 살고 있어요. 네, 이 차이를 만든 건 출발점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의 연쇄였습니다. 그 연쇄의 의미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해 볼게요. 새 행성의 운명을 가른 건 하나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연쇄적으로 작동한 결과예요. 지구는 액체 외핵의 대류 운동을 수십억 년째 유지하고 있어요. 그 덕분에 강력한 자기장을 보호막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기장이 태양풍으로부터 대기를 지켜주고 그 대기가 액체물을 유지할 기압과 온도를 만들어줍니다. 한구조론이 탄소규산염 순환을 통해 이산화탄소 농도를 장기적으로 조절해줍니다. 온실 효과가 폭주하지 않는 안정적인 기후를 수억 년 단위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구보다 작은 화성은 내부가 더 빨리 식었습니다. 그로 인해 자기장이 약 40억 년 이전 어느 시점에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기장이 사라지자 태양풍이 대기를 직접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메이븐 탐사선이 측정한 대로 초당 약 100g의 대기 이온이 우주로 사라지고 있어요. 대기가 얇아지면서 기압이 낮아졌고 액체물은 사라졌으며 기후 안정성도 무너졌습니다. 한때 강이 흐르던 행성이 붉은 사막으로 바뀐 거예요. 금성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지구의 약 1.9배나 됩니다. 거기에 이산화탄소를 조절해줄 판구조론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겹쳤어요. 탄소 순환 없이 이산화탄소가 쌓이면 온실 효과가 강화되고 온도가 더 올라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지금 금성의 대기는 96.5%가 이산화탄소이고 표면 기압은 지구의 약 92배입니다. 표면 온도는 평균 약 465도씨, 그 악순환의 결과물입니다. 다만 이 요인들 사이의 인과관계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금성의 판구조론 부재가 온실효과 폭주의 원인인지 결과인지조차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행성과학은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각 탐사선이 새로운 데이터를 가져올 때마다 새 행성의 운명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분석에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중요한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솔직하게 짚어드릴게요. 과학에서 가장 정직한 말은 우리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새 행성의 운명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금성에 관한 지식은 아직 매우 제한적이에요. 금성 표면은 두꺼운 황산 구름으로 덮여 있고 표면 온도와 기압이 극단적이어서 탐사선이 오랫동안 버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소련의 베네라 탐사선들이 짧은 시간 동안 데이터를 전송했지만 금성의 내부 구조와 지질 역사를 제대로 파악하기엔 턱없이 부족해요. 금성에 판구조론이 없다라는 건 합의된 사실이지만 그 정확한 원인과 이것이 금성의 환경에 미친 영향의 순서는 아직 연구 중입니다. 두 번째로 초기 금성이 온화했다라는 연구는 매우 흥미롭지만 이건 시뮬레이션 결과예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설정된 초기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성의 지각에서 실제 물이 있었던 증거, 예를 들어 특정 광물이나 퇴적층 같은 걸 직접 발견한 건 아니에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지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화성의 자기장이 사라진 이유와 정확한 타이밍도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지각의 잔류, 자기가 약 40억 년 이전에 자기장에 있었음을 시사하지만 언제, 왜, 얼마나 빨리 사라졌는지는 아직 오차 범위가 큰 추정 수준입니다. 네 번째로 화성 대기 손실의 원인도 태양풍만이 아니에요. 태양풍에 의한 이온 손실이 메이븐 탐사선으로 직접 측정된 건 맞지만 열적 탈출 같은 다른 메커니즘들도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아름다운 이유 중 하나는 이런 불확실성들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놓고 계속 탐구한다는 점이에요. 새 행성의 이야기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탐사선이 출발할 때마다, 새로운 데이터가 쌓일 때마다 우리의 이해는 더 깊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새 행성의 이야기는 단순히 먼 우주의 과학적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해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첫 번째로 지구가 얼마나 정밀한 조건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기장, 판구조론, 적절한 태양과의 거리, 액체물, 이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맞아떨어져야 지구 같은 환경이 유지된다라는 걸 새 행성의 비교가 보여주는 거예요. 지구 자기장도 역사적으로 역전과 강도 변화를 겪어왔고 제 판구조론도 수억 년에 걸쳐 변해왔습니다. 지금의 지구 환경이 영원히 고정된 게 아니라는 뜻이기도 해요. 두 번째로 기후 변화에 대한 시각을 넓혀줍니다.
금성의 이산화탄소 96.5% 대기와 평균 약 465도씨 표면 온도는 이산화탄소 축적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지구가 단기적으로 금성처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판구조론이 작동하는 지구의 탄소 규산염 순환은 수억 년 단위의 조절 장치이고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기후 변화와는 시간 규모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새 행성의 비교는 대기 조성이 행성의 표면 환경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줘요. 세 번째로 화성 탐사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줍니다. 나사의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화성에서 샘플을 채취하고 메이븐이 대기를 분석하는 건 단순한 탐험이 아니에요. 화성이 왜 현재 상태가 됐는지를 밝히는 것이 곧 지구의 과거와 미래를 이해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두 행성이 같은 출발점에서 다른 방향으로 갔다면 그 차이를 이해하는 건 곧 지구를 이해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새 행성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당연함이 얼마나 많은 조건들의 조합 위에 서 있는지가 보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볼게요. 초당 약 100g, 화성의 대기가 태양풍에 의해 사라지고 있는 속도입니다. 이 숫자 하나가 자기장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줘요. 화성도 한때는 자기장이 있었고 강이 흐르는 따뜻한 행성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조건이 달라지자 대기가 벗겨지고 물이 사라지고 붉은 사막만 남았습니다. 금성은 또 다른 방식으로 극단으로 갔어요. 판구조론 없이 이산화탄소가 쌓이고 온실효과가 강해지면서 지금은 납도 녹는 표면 온도 약 465도씨의 행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자기장도 있고 판구조론도 작동하고 적절한 거리에 자리 잡은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새 행성은 비슷한 조건에서 시작했지만 자기장의 유지, 판구조론의 작동, 그로 인한 대기와 물의 역사가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무서운 건 특별한 외부 재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행성 내부의 온도가 식는 것, 판이 움직이느냐 멈추느냐 같은 내부적인 변화들이 수십억 년에 걸쳐 행성의 운명을 완전히 갈랐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은 이겁니다. 지구의 이 정교한 균형은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행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 걸까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화성의 형제 행성 이야기에서 벗어나 목성의 위성 유로파로 가볼 거예요. 얼음 껍질 아래 숨어있는 거대한 바다, 그리고 거기에 정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